오늘 수업할 번호는 21번, 24번, 30번, 31번, 2번, 34, 7, 8, 9. 어제 수업은 이렇게 했거든요. 어제는 3명밖에 안 와가지고 좀 많이 했는데 오늘은 3점짜리 위주로 좀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아마 오답률이 되게 높았을 번호가 어제 21, 3, 4도 했고 3번도 했구나. 되게 많이 했네 어제. 그래서 어제 좀 수업을 많이 했고 내일도 아마 오전 수업이겠지만 좀 빡세겠지만 모두들 다 최대한 참석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그 게으른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했어. 일단은 개개인마다 여기에서 그 강도를 얘기하자면 누가 그걸 평가할 수 있겠니? 자기만 알지 솔직히. 안 그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은 속인다는 표현은 좀 그랬지만 내 앞에서는 알랑방구를 낄 수 있어. 근데 뒤로 가서는 결국 옛날 태도 돌아오고 이러면요 되게 힘들어요. 진짜 점수 올리기 힘들어요. 고등학교 시험이요 중학교 시험과 다른 건 당연하지만 1학년 때 니네가 이미 느꼈잖아. 그치? 너희가 이미 느꼈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 시험이라는 게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시험 범위 자체가 또 모의고사를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모의고사 지문의 난도도 있는 데다가 그 단어 하나가 추가됨으로써 방향성이 조금이라도 바뀌어지는, 수용한다에다가 reduce를 써서 수용을 줄인다의 저항의 의미를 넣게 되는 이런 것까지 너네가 섭렵을 해주셔야 되고. 수영아 집중. 지문 보기에 단어의 난도 때문에 그거에 좀 허덕이다가 많이 틀리신 친구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여러모로 선생님들이 이 걸어놓은 덫에 많이 걸리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좀 힘들으셨던 친구들은. 그래서 좀 5월부터 좀 대신 이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 중간고사 때 좀 잘 안 돼가지고 막 선생님한테 또 이렇게 시험지 하나 가지고 이제 못 본 친구들은 상담해가면서 또 다음에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이것도 면역이 돼 결국. 이마저도 면역이야. 아니 오히려 즐기는 친구가 있어. 이번에 못 봤으니까 또 선생님과 얘기를 통해서 뭔가 피드백을 얻어야지. 기말고사 때 열심히 해야지.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 듣고 저런 얘기 듣고 그래 끄덕끄덕 한번 어금니 깨물어 봐야지. 이거 갖고는 안 돼, 얘들아. 선생님의 상담 갖고는 부족해. 그러니까 엄마의 꾸중, 아빠의 꾸중, 선생님의 꾸중, 상담 다 필요 없어. 그냥 니네가 해야 돼, 니네가. 결국은 니네가 해야 돼. 결국 펜 들고 시험장에서 시험지 보고 해석해야 되는 건 니네야. 아무리 그 잘난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을 하고 멱살을 잡고 내동댕이 쳐서 공부를 시키는 뭘 어떻게 하든 간에 결국 펜 잡고 시험 봐야 될 건 너네야, 너네. 그러니까 니네 머릿속에 빨리 뭔가를 집어넣어야 돼. 그럼 뭘 통해서? 반복밖에 없어, 얘들아. 내신은 무조건 반복이야. 모의고사 시험이랑 아예 달라, 얘들아. 지금 모의고사 수업할 건데 아예 달라. 내신은 아예 진짜 반 암기 이상 가야 돼. 근데 내가 니네들 다 붙잡고 야 통암기 하자 해도 되는 애가 있고 또 안 되는 애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아까 말했던 대로 한 문장 한 문장 한글로 그냥 미세 요약을 해놔. 오케이? 그래서 니네가 첫 문장 딱 보면 이거 이 내용 방향성 어디로 잡았지? 그거 쭉 끌고 내려가시면 돼. 5월 달에 하면 돼. 5월 달에 열심히 하는데 단점이 또 있어. 나 5월 2일 2주차부터 이제 정규 수업 들어가면 이제 내신 대비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해야지. 그래, 마음은 좋아. 근데 길어. 이게 7월 초까지 가야 되거든. 빨리 보는 학교는 6월 말, 늦게 보는 학교도 7월 초에는 끝날 거야. 근데 5월에 시작한 걸 7월에 결실을 맺어야 돼. 루즈해져. 이 긴장감이 사그라들어. 그걸 니네가 부채질해가면서 불씨 살려야 돼. 계속 내 머릿속에 중간고사 성적을 생각하면서 계속 불씨를 살려야 돼. 그 동기부여 또한 계속 꺼지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가 힘든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공부. 그러니까
잘 해보도록 합시다. 아유, 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쌤이 높아심으로 또 이런저런 얘기 계속 추가하고 앉아있다. 그지? 21번 볼게요. 자, 21번은 아유, 좀 흐릿흐릿하네. 한 판 지우면 좀 다시 깨끗해집니다. Every man has a horizon. 모든 사람이 horizon of his own. 자신들만의 지평선을 가지고 있다라는 글의 내용이고요. 글쎄요. 이 글의 내용의 첫 문장은 이거 니네가 내신 대비 시험범위 나오면 굉장히 뻑뻑해야 될 게 이 문장일 겁니다. 처음에 주제 소재 잡으면요. 어려울 거예요. If not impossible.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이 말이야. Even if. if는 얘들아 even if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양보의 의미도 같이 쓸 수 있어.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어려울 거예요. 뭐 하는 것이? 정의를 내리는 것이. 한계를. 어떤 한계? 이성이 부가해야 되는 한계. 어디에다가? desire for wealth. 이 부라는 것에 대한 어떤 바램에 이성이 부가해야 될 그 한계치를 정의하기란 어려울 거예요. 다음 문장. 왜냐하면 for 다음에 주어 동사 있으니까 절대적이거나 definite한 amount of wealth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적인 부의 양이나 어떤 정의 그 확실한 어떤 부의 양이라는 게 없어. 어떤 부? will satisfy a man. 한 사람을 만족시켜줄 만한 부의 양이 서로 어떻다? 절대적이지 않다, 확실하지 않다야. 절대적이지 않다, 확실하지 않다를 다음 문장에 어떤 단어로 표현했니? relative라는 단어로 표현했어. 그 양은 어떻다고 얘들아? 상대적이라고 얘들아. relative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얘들아 상대적인인 거잖아. 상대적인이라는 건 무슨 얘기야 얘들아? 상대적인이라는 것은 이 얘기 맨날 하잖아. 정규의 키가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큰 키인 거지. 나 저기 미국 가면 결국 평범한 키일 수도 있어. 내 키는. 뭔 말인지 알아? 좀 큰 편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평범한 키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 키는 변하지 않아. 근데 내가 어딨냐에 따라서 내 키에 대한 인지가 서로 다를 수 있다고. 그게 상대적인 거야. 상황마다 다를 수 있느냐. 상대적인. 오케이? 자, 이거의 반대말이 뭐야 얘들아? 상대평가의 반대말. 절대평가잖아. 절대적인이야. 그러니까 어딜 가도 변하지 않느냐 얘는. 오케이? 이 둘의 뉘앙스를 잘 살리셔야 돼. 오케이? 지금 절대적이지 않다, 확실한 양이 없다라는 건 양은 결국 어떻다?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거야.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뒤에 아까 초반부에 있었던 밑줄 친 부분에 사람마다의 지평선이 다 자기만의 지평선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하고 나서 요 문장 니네 어디 갔노? 여기까지가 just that is to say 있는 뒤에 있는 문장이야. 요거 어법적으로 니네 문장 파악 잘 하셔야 될 부분이야. 오케이? 25년 6월 모의고사 시험 범위가 나온다. 이 문장 파헤치셔야 돼. 오케이? 그래서 뭐가 어법이고 뭐가 어떤 포인트에 어법이 들어가 있고 얘가 어떻게 변형이 돼 있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기민하게 반응하셔야 돼. 근데 모의고사에선 양이 상대적이니까 that is to say라는 연결사를 통해서 했던 말 결국 relative하다라는 걸 다시 얘기하는 것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 안 읽어도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오히려 얘는 앞에 내용 몰랐을 때 that is to say 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앞에 내용을 추론하자의 취지여야 되는데 얘는 반대야. 양은 상대적이야? 다시 말해 이렇대. 근데 해석하기 힘들어? 버려. 다음 문장 가면 돼. 다음 문장에 아무런 연결사 없어? 같은 말 반복할 거니까. 오케이? 한 사람은요 절대로 느끼지 않아요. 상실감을요. 어떤 것들에 대한 It never occurs to him to ask for. 그가 요구하는 거에 있어서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는 상실감을 느끼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게 없어. 난 음악에 관심이 없어. 누가 값비싼 기타를 샀대. 근데 그 기타가 나한테 주어졌다가 없어졌어. 근데 내가 그 기타 필요 없었는데. 안 그래? 그 기타를 잃어버려도 나에겐 상실감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다시 말해 그 사람은 단지 그거 없이도 행복할 거라고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은 who may have 100 times 100배나 많은 사람 as much 많이
많은 사람은 비참함을 느낄 거래. 미저러블함을. 왜냐하면 그는 뭘 가지고 있지 않아? Gets the one thing he wants it. 그가 원하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지 않아. 내가 수백만 달러, 수억만 달러가 내가 가지고 있어. 나 굉장히 부자야. 근데 가족이 없어. 그지? 그걸로 나 스스로의 비참함을 느낀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거에 양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양은 절대적이지 않고 어떻다? 상대적이다. 백만장자이어도 뭔가 한 가지가 없으면 부족할 거이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그것을 뭔가 상실한다고 해서 슬퍼하지도 않을 거야. 그거 없어도 행복할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야? 이 상대적임을 나타내는 거야. 요 문장 쌤이 어렵다고 해놓고 그냥 넘어간데 그냥 한 번만 읽고 가볼게. 봐봐, 요거 하고 끝낼게. Just so much as will maintain. 그러니까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그만큼 많이 상대적일 거다. 이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야. 뭐를 유지해? 비율을 유지해. 뭐와 뭐 사이? 그가 원하는 것과 그가 얻고자 하는 것. 이 사이에서의 비율을 유지해야 될 만큼이나 상대적이다. 왜냐하면 측정하는 것이 한 사람의 행복을 오직 by he gets 그가 얻고자 하는 것에만 집중을 해서 그의 행복을 측정하는 것이 뭐가 아니라 not also by he expect to get 그가 얻고자 기대하고자 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얻는 것에만 가지고 그의 행복을 측정하는 것이 투부정사 주어야 is as pointless as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뭐만큼이나 to try and express 시도하고 표현하는 것만큼이나 의미가 없다. 뭐를? 분수를. 어떤 분수요? 가질 분수. 분자는 가지고 있는데 but no 분모는 가지고 있지 않은 분수를 시도하고 표현하는 것만큼이나 의미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야. 됐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그가 얻는 것과 앞으로 얻고자 할 것에 대한 이 비율을 가지고 생각해서 행복의 척도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내가 얻는 것만 가지고 그의 행복을 측정한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행위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부의 척도라는 건 그래 뭐 200억 받으면 편하겠고 300억 받으면 뭐 한도 끝도 없이 좋겠지. 그치? 근데 생각해봐. 선생님이 이 수업을 끝나고 나갔는데 갑자기 원장님이 수고했습니다 하고 갑자기 내 수업료를 이 수업 수고했어요 하고 1,000만 원을 주시네? 그럼 내가 이 수업에 받아야 될 기대치가 있는데 어디 있어? expect to get. 내가 얻고자 하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보다 어마무지한 양을 주시니 안 그래? 조금 어마무지해. 아무튼 어마무지한 양을 주시니 나는 감개무량할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난 너무 행복하겠지. 그지? 근데 재용리가 여기 탁 서가지고 부자 되고 싶냐? 딱 한마디 하고 나갔어. 그리고 1,000만 원 받았어. 그럼 그 사람한테 1,000만 원은 어떤 의미일까? 애들 피자나 사주세요. 다 하고 가면 되겠지. 그 사람한테는 네, 이재용을 좀 까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아니, 그 사람한테는 부는 그런 거 아니겠어? 안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있어야 내가 얻고자 할 기대치에 비해서 이게 이 금액이 행복하다 아니다가 판단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똑같은 금액이더라도 어떤 사람과 저떤 사람에 따라서 어떨 수밖에 없다?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 척도를 매기는 것은 분자 없는 분수. 그렇지? 분모 없는 분수를 매기는 거나 똑같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마다의 그 부의 지평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사람마다 어떻다? 상대적이다라는 건 그만큼 어떻다? 다르다를 얘기하는 거야. 그게 어떤 표현으로? 베리스라는 표현으로서 나타낸 거야. 오케이? 그래서 한 사람이 얻고자 하는 것에 대한 한계치는 결국 어떻다? 사람마다 다양하다라는 그 다양성을 얘기해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21번은 5번이었고요. 24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24번. 그렇죠? 24번.
자, 24번은 제목 문제였는데요. 간혹가다 선생님이 이제 수업할 때 쓰는 용어들이 좀 이제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요 정도의 개념은 아세요? 나 작년에 이 말 하다가 좀 약간 좀 현타가 왔는데, 그 인덕원고 지금 고3 친구 중에 이제 장모 씨의 아들 모 동혁군이 있어요. 그 친구가 있는데, 아까 쌤 오늘 점심으로, 오늘 저녁으로 쌤이 요즘 다이어트 시작했거든. 그래서 맘스터치 갔어요. 그래서 햄버거 하나 샀어. 햄버거가 얘들아 탄단지 거의 끝판왕이야. 싸이버거 진짜 몸에 좋아요. 그 닭가슴살 버거 그거. 그래요. 감자튀김도 같이 먹었습니다. 콜라 제로 콜라로 시켜야 되는데 실수로 오리지널을 시켰어요. 그래서 당이 쫙 올라갔어요. 미치는 줄 알았어. 아까 졸려서 죽는 줄 알았어. 아무튼 아까 맘스터치 가다가 중간에 피자집에서 장동혁 그 장씨가 이제 피자를 먹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연히 가다가 또 봤는데 그 친구가 뭐 여기 인덕원고 친구 중 오늘 많이 안 왔구나. 아무튼 걔가 학교에서 유명해요. 공부를 좀 잘하는 편입니다. 이번 고3 3월 모의고사 개 어렵게 나왔다고 해서 지금 막 얘기가 많아요. 고1, 고2, 고3 다 어렵게 나왔어. 3월은. 고1 것도 보니까 아주 그냥 난리 부를 쓰던데. 니네도 한번 풀어봐 한번. 진짜 고1, 3월, 고1, 3월 장난 아닙니다. 진짜 만만치 않아요. 어쨌든 이번 고3, 3월 개 어렵게 나왔다고 해서 얘기가 많아서 내가 아직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주말에 왔길래 야 너 고3 3월 얼마나 맞았냐 했더니 미친 새끼가 또 다 맞았더라고. 괴물이 하나 있어요. 걔는 그 평을 거스르는 애야. 이번 영어 어떻게 나왔다 하면 이제 그걸 다 거스르고 잘 맞는 친구입니다. 아무튼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근데 그런 친구 수업을 하는데 이제 통념반박 얘기가 나왔어. 통념반박 얘기. 근데 얘들아 이건 통념이잖아 라고 해설 때 내가 그때부터 이런 용어를 얘기하면 자꾸 부연 설명을 하게 돼. 얘도 이걸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 근데 걔가 이제 어떻게 생기느냐면 약간 둥글둥글하게 생겨서 약간 눈 이렇게 생겨서 마인부 같은 애야. 마인부 아세요 혹시? 둥글둥글해서 이제 마인부 같은데 이렇게 맨날 웃는 상이야 또 애가. 그래서 이거 맨날 앞에 앉아. 동안고 심준이랑 둘이 같이 앉아 여기. 둘이 맨날 같이 앉아서 이러고 보고 있다가 선생님 근데요 통념이 뭔가요? 통닭 양념인가요? 이지랄 하는 거야 수업할 때. 그래서 옆에 심준이가 야 너 그것도 몰라 하면서 또 이렇게 또 장난을 치는 거야. 또 그래서 야 안 웃겼어 방금. 근데 나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이지랄 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 라고 한 순간 그때부터 아니 이 영어를 졸라 잘하는 이 친구도 어떤 그 글의 흐름에 대해서는 용어를 얘기해 줄 때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나 항상 통념 얘기할 때 심장이 떨려 얘들아. 얘네들이 이걸 알아들을까라는 생각이. 우스갯소리겠죠 걔도. 아무튼 얘기가 길었는데 통념은 그냥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글자 그대로. 오케이? 한자야 한자. 자, 그 통념이라는 걸 반박했을 때 항상 그 글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진다? 주제는 그 반박이 항상 존재한다라는 글의 내용. 항상 글을 읽으실 때 내신 때는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곱씹어 보잖아 얘들아. 그러다 보면 이제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놓칠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복습하실 때는 첫 번째 바퀴 돌 때는 한 문장 한 문장 곱씹어 보실 때 두 번째 나랑은 두 번째 바퀴 돌 때 한참 뒤에 보지만 너네들은 두 번, 세 번, 네 번 보실 때 점차적으로 문장과 문장의 상호작용을 보면서 문단 전체를 보셔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한 문장 해석, 한 문장 해석 쫙쫙 해가면서. 거기에서 이 통념이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식으로 통념을 많이 나타내거든. 예를 들어 이것도 내신 할 때 많이 보셨을 거야. It is said, it is thought, it is believed와 같은 이런 통념 얘기할 때 많이 쓰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들을 많이 보시게 될 거야. 이때 어떻게 이걸 생각하시면 그냥 people say, people think, people believe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뭐 estimate도 있고 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동사들은. 어쨌든 여기에서 통념 얘기할 때 많이 쓰는 생각인데 어떤 handedness라는 것, 즉 손을 결정하는 거,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를 결정하는 건
오직 be reliably determined. 신뢰성 있게 어떻게 결정될 수 있어. 언제? elementary school 때. 언제 아이가 쓰는 걸 배우기 시작할 때인 elementary school 때 보통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나타낸다라고 오랫동안 여겨져 왔대. 오케이? 하지만 요거에 대한 바로 반박이 이어지죠. 그쵸?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결정은 초딩 때 결정돼. 하지만 이 초딩 때 결정된다라는 가정은 잘못됐다라고 아주 대놓고 까고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부터 무슨 얘기해야 돼? 왼손, 오른손잡이는 초딩 때 결정되는 게 아니야. 다음 문장. 과학적 연구가 보여줬어. 그럼 얘는 뭘 보여줘야 돼? 초딩 때가 아니라 딴 때 이루어진다. 그치? 뭘 보여줬어? left-handed, 왼손잡이는 형성되어진대. 많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뭐 하기 전에? 초딩, 아주 오래된 초딩이라는 시절 전에. 그게 흥미롭게도 언제야? 심지어 태어나기 전에 결정된다는 거야. 얘들아, 지금 여기에서 니네 정보 다 가져갔어. 그치? 이걸 뭐만 만들면 돼? 일반화만 잘 시키면 되는 거야. 지금 실험 내용 다 읽었잖아. 태어나기 전에 심지어 결정된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끝났어. 부연 설명 읽고 싶으면 앞서 실험에서 손과 팔의 움직임이, 그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손팔 움직임이 자궁 속에서 are recorded, 기록돼서 뭐? 울트라 이미지스, 울트라사운드 이미지, 초음파죠, 초음파. 초음파 이미지에서 손팔 움직임이 그때 자주 쓰는 손팔 움직임이 되게 그때 결정된다요. 그러면 이미 나왔잖아. 통념에 대한 반박. 뭐다? 초딩 때가 아니라 자궁 속에서 이루어진다. 태어나기 전 말이야.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 얘들아? 와, 클락이라는 표현을 써. 그러니까 제목은 이런 식이지. 이게 주제 문제였다면 when 주어 동사를 썼을 거야. 그치? when child가 is determined handedness가 결정되는 시기. 이런 식으로 직접적 표현을 했을 텐데 얘는 뭐야? 간접적 표현을 쓰죠. 이런 클락이라는 표현. 그치? 그러니까 왼손, 오른손이 결정되는 시기가 바로 언제다? 실제로 그때 일어나는 것일까요? 라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언제 시작되는 걸까요? 이 대답은 뭐다? 자궁 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30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30번. 30번은 답 체크하고 갈게요. 30번은 생각해봐. prove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prove. 아니야. 뭐뭐 하다고 입증하다야. 그러면 disprove는 뭘까, 얘들아? 보통 this라는 접두사가 붙으면 부정의 의미가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입증을 안 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 많은데 얘도 입증하답니다. 얘도 입증하다인데 무슨 뜻이냐면 얘는 틀리다는 것을 입증하다야. 오케이? 얘는 뭐야? 옳은 것을 옳다라는 것을 입증하다야. 오케이? 그러니까 disprove의 의미 자체가 하다 안 하다의 개념이야. 둘 다 하다야. 하지만 옳다는 것이냐 틀리다는 것이냐 그걸 여러분들이 구분지어서 보셔야 돼. 아마 이것 때문에 틀리지 않으셨을까? 틀렸다면 한번 보시게 되면 low oil prices, 낮은 오일 가격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낮은 오일 가격은 의미하잖아. 낮은 에너지의 비용을 제품의 majority of industry, 대부분의 산업에서는 not least, 적어도 어디? 자동차 산업이나 로지스틱, 어디? 물류 산업 이런 데에서만큼은 좋은 거겠죠. 그죠? 기름값 싸니까. 그지? 많이 오래 길게 운반할 수 있으니까 좋겠죠. 회사는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 비용 감소에 뭘 취하겠어? 이득을 취하겠지. 회사는. 그치? 돈이 적게 드니까. 생산에 대한 그리고 서비스 제공에 대한 비용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이득을 취하겠지. 이 이득을 취하는 것이 뭐의 효과야, 얘들아? Stimulating the aggregate supply. 그러니까 총체적인 어떤 공급을 어떤 자극하는 것에 대한 효과를 가지게 되거나
and 제공할 거야. 여기서 provide는 has와의 병렬. 그럼 this가 계속 주어로 쓰이고 있는 거야. 낮은 오일 가격이 회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뭘 제공해줘? 자극을. 뭐에 대한? 성장에 대한 어떤 자극을 제공해 줄 거야. 맞는 얘기지? 성장하겠죠. 반대로 나왔습니다. 야, 어휘 추론은 철저하게 흐름 문제입니다. 흐름 문제. 첫 문장의 소재와 특징을 잡고 그 소재와 특징을 그대로 끌고 내려가는 싸움이야. 그런데 저런 연결사 보면 대충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절대 안 돼. 연결사 보셨으면 뭐가 방향이 틀어지는지를 확실하게 보고 가셔야 돼. 갑작스런 증가는 뭐 오일 가격 뭐 때문에 오일의 프로덕션 생산의 어떤 감소 때문에 일어난 오일 가격의 증가는 기본적인 경제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렇죠? 많으면 가격이 떨어져.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 그치? 당연한 겁니다. 절대로 좋은 뉴스는 아니야. 비록 뭐 할지라도 확실히 좋은 촉진제는 가져다 주겠지. 부스트는 어디에다가 에너지 분야 얘기는 뭐 정유 산업이나 이런 데서는 돈 많이 벌겠지. 기름값 지금 2,000원대잖아. 경유든 휘발유든. 그치? 이거 미친 거야, 얘들아. 지금 진짜 니네는 와닿지 않지, 그치? 심지어 그 호르무즈 해역? 거기 이란 애들이 막고 있잖아. 아직 못 오고 있잖아. 그래서 그 기름 그 니네 쓰레기 봉투 그 대란 일어난 건 알고 있었니? 선생님 국어라고 다녔어요, 얘들아. 쓰레기 봉투 국어. 집에 쓰레기 봉투 버릴 봉투가 없어가지고 마트 가면 다행히 그 녹색 봉투 그 포장용으로는 주더라. 그거 한 봉지 한 봉지 사다가 국어 동네 그 아줌마 엄마 아빠들 단톡방에 저 쓰레기 봉투 하나 있으면 저 좀 파실래요? 막 하면서 뭘 팔아 하면서 주고 막 이랬는데 그거 없었으면 쓰레기 못 버렸어. 그 쓰레기 비닐봉지 만들 기름도 없는 거야. 그 정도로 심각했었지. 아무튼 근데 정유 분야는 돈 많이 벌겠지. 근데 그럴지라도 좋은 뉴스 아니지. 그럼 좋은 뉴스 아니야, 얘들아. A look through the history of oil price fluctuation. 오일 가격의 fluctuation, 변동이죠. 이 단어 많이 쓰여. 25년 3월에도 나오지 않았나, 얘? 그지? 그러니까 오일 프라이스의 이 가격의 fluctuation 역사를 통한 이 면밀한 관찰이 입증하지 않고 있어. 앞에 있는 개념을 입증하지 않고 있어. 왜냐하면 이것은 has been subject, 주제였기 때문에 많은 경제적 연구 분야에 앞서 말한 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뉴스다라는 것은 많은 경제 연구에 있어서의 주제여왔기 때문에 위의 내용을 뭐 해주고 있어요? 입증해주고 있지. 안 하고 틀리다. 맞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지. 그래서 거기에 부연 설명이 뭐야? 다음 오일 가격의 10% 점프.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오일 가격이 높게 되면 GDP에서 1%가 깎인다. 그 1% 비용이 얼마니? 1,500억 달러인가? 1,500억 달러의 손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치? 마이너스에 대한 4번도 맞게 부연 설명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프로브스로 바꿔주셔야 정답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31번도 한번 볼게요. 31번은 좀 간단하게 볼게요. 31번이 니네 이제 글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좀 모의고사 푸신다는 친구들은 빈칸 추론 중에 그나마 난도가 좀 쉬운 게 31, 2. 한 장 넘기면 33, 4가 원체 길다 보니까 빈칸이 길다 보니까 좀 빡세게 되는 경향도 있는데 31번 자체 고3에서는 31번이 최근에 오답률 탑5 안에 들어갔던 탑3 1, 2위를 다퉜으니까 항상 31번이 2점짜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중에 31번이 오답률 1, 2위였던 적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31번이. 그 정도로 이제 31번에 헛다리 짚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 어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의 내용이 뭐였냐면 빈칸 보시게 되면 가장 효율적인 소통가는 방법을 찾아. 어떤 방법? 추상적인 것을 빈칸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대. 그럼 효율적 소통자의 배경이 위에서 나와줘야 될 텐데 첫 문장 봐라 얘들아. 우리는 일화를 잃어버려요. 뭐에 관한? 낯선 사람에 관한 일화는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그 일화가 makes few connection with our existing association. 우리의 현존하는 어떤 연관성과 가지고 있지 거의
않기 때문에. 낯선 사람의 이러한 우리한테 관심이 없잖아. 그치? 좀 슬픈 얘기지만 여기 의왕 오늘 불난 거 아세요? 의왕 아파트 불난 거 아세요? 쌤은 직접 봤어. 쌤은 오늘 산에 올라갔거든? 오늘 아침에 와이프랑 관악산 올라갔는데, 관악산 올라가서, 공기 좋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침 또 초딩들도 막 6학년 애들이 선생님이 직접 인솔해가지고, 한 20명가량이 초딩이랑 같이 올라갔어. 초딩들이랑. 그래서 그 관악산 중간에 거기 전망대가 하나 있어. 전망대. 넓은 데크가 하나 있는데, 거기 딱 올라가서 이제 사진도 찍고 막 이제 애들 담임 선생님도 오시길래 막 사진 찍어주고 막 신나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야. 근데 갑자기 저 멀리서 검은 연기가 올라오는 거야. 그럼 불안전 연소잖아. 그치? 분명히 화재다 저거. 야 저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내려가자마자 갑자기 오늘 저거 안 떴어 혹시? 재난 문자? 안전 문자? 오늘 그거 떴어요. 의왕에 불나가지고. 와 엄청나더라. 근데 그거 오늘까지만 관심 있을걸? 안 그래? 오늘까지만. 하지만 우리는 가십 같은 건 잊어버리지 않아요. 누구에 대한? 우리 사촌에 대한 가십. 이건 잊어버리지 않아요. 야, 그 사촌이 형 이번에 삼수한대. 이런 건 안 잊어버려. 그지? 이런 건 안 잊어버린다. 낯선 사람은 잃어버리고 우리 사촌은 안 잊어버려. 거기에는 복잡한 연결망이라는 게 있거든. 네트워크가. 그 연결망은 커, 빨라, 접근하기에 그 다른 모든 요인들보다 더 빠르고 더 커. 그게 뭐냐면 자아야. 연결망이 뭐라고? 자아라고. 복잡한 연결망 뭔데? 아니 낯선 사람의 이야기는 관심이 없고 금방 잊어버리고 내 사촌 이야기의 가십은 기억에 남는다고. 잊어버릴 수가 없다고. 이게 뭐 때문인 거야? 아주 복잡한 연결망이 있어서 그래. 그게 뭐야? 나야, 나. 자아. 오케이? 자아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we've been thinking about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관해서 뭐 인생 전체 속 우리 스스로에 관해서 계속 생각해 오고 있죠. 하면서 여기에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어떤 정보가 있잖아. 만약 새로운 정보가 has something to do with, has to do with, has something to do with 관련이 있다. 많이 쓰는 표현이야 얘들아. 고1 때부터 많이 나오는 표현이야. have nothing to do with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우리랑 관련이 있게 된다면 it will be more easily, 더 쉽게, 더 철저하게, thoroughly입니다. 처리가 되어지게 될 거야. 더 쉽고 철저하게. 나랑 관련이 있으면. 오케이? 그러면 빈칸 잠깐만. 그러면 나랑 관련이 있으면 사람들이 기억을 잘한다고. 그러면 최고 효율적인 가장 효율적인 커뮤니케이터는 어떤 사람인 거야? 의사소통가인데 효율성을 진짜 잘하는 커뮤니케이터야. 그 사람은 어떤 커뮤니케이터? 말할 때 뭘 꼭 집어넣는 사람? 셀프를 집어넣는 사람 아니겠어? 그지? 그게 나와줘야 돼. 좀 뜬금없어 보이겠지만 가장 효율적 소통가는 누가 돼야 돼? 그 말을 했을 때 잘 듣게끔 해주는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위에서 잘 듣는 조건에 대해서는 다 얘기했잖아. 뭐랑 관련이 있으면 돼? 니네 스스로에게 관련이 있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밑에 예시가 너무 명확했어. 야, 니네 로스쿨 스튜던트들이 그 프로그램의 엄격성에 대해 연관해서 가져다주는 그 경고를 한번 생각해 보래. 듣는 것은 뭐라고? 1학년 낙제율이 33%입니다. 라는 말을 듣는 것은 추상적인 통계야. 야, 이렇게 막 20명 앉혀놓고, 야, 너네들 1학년 낙제율 33%야? 이렇게 하면 그런가 보네 하고 넘어갈 건데, 어딨어? 벗 없니? 그냥. 왼쪽 보세요.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당신들 3명 중 1명은 어떻다? 다음 가을에 우리랑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33% 아니야? 안 그래? 네 오른쪽, 네 왼쪽, 너 포함해서 3명은 그중 1명은 가을에 같이 못해. 뭘 집어넣은 거니? 한 명 한 명의 자아를 집어넣은 거잖아. 맞지? 그지? 이게 효율적인 의사소통가라는 거야.
그러면 빈칸에 추상적인 걸 뭐 하게 만드는 사람? 자아를 집어넣게끔 만드는 사람. objective의 오답이 되게 많았는데 objective는 무슨 얘기야? 이게 완전 반대말이지. 뭡니까? 객관적이냐. 객관적이라는 건 뭐야? 모두가 수용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객관적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얘들아 괜찮아? 2번 논리적인 거 아니죠? 3번 퍼스널. 퍼스널이 뭡니까? 각각 개인적으로 만드는 거. 정답 3번. 창의적인, 상징적인 다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셀프라는 단어를 어떤 식으로 형용사로 잘 표현했느냐가 관건이었던 게 31번 문제였습니다. 32번도 한번 볼래요? 32번도 간단하게 볼게. 요거 딱 글 읽는 데 있어서는 어렵진 않으셨을 거야. 32번 같은 경우. 스티브 잡스 얘기인데 여기서 버처월드라는 표현이 뭡니까? 인터넷 세계 아니야. 뭐야? 컴퓨터 세계 얘기하는 거야. 컴퓨터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피지컬 월드와 버처 월드가 나오지. 피지컬 월드는 뭐야? 원래 컴퓨터 없이 수기로 일했던 사람들. 버처 월드는 컴퓨터가 도입됐던 시기. 빈칸 뭡니까? 스티브 잡스가 이해한 건 뭐야? 빈칸이 would make the new technology를 easier to understand 하게 만들었대. 야, 이거가 1번 문장이랑 똑같거든? 빈칸 문장이 1번 문장이랑 똑같아. 봐봐. 스티브 잡스가 뭐 했다고? 에널러지를 사용했는데 뭐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embrace 무슨 뜻이야? 껴안다, 포용하다, 다 수반하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뭘 수반하도록? 새로운 기술을 수반하도록 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했대. 오케이? 그러면 여기 봐봐. 스티브 잡스가 이해한 게 뭐야? 빈칸이 뭐 한다고?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기 더 쉽게 만들어주도록. 뭐가? 빈칸이. 뭐야? 1번 문장에서 얘기했던 단어 가지고 얘기해봐. 뭐야? 스티브 잡스가 빈칸이 기술을 이해하기 더 쉽게 만들었대. 그래, 맞아. 뭐? 새 기술을 포용하도록 시키기 위해서 뭘 사용했다고? 에널러지를 사용했다고. 빈칸 뭐 들어가면 돼? 에널러지. 그래서 중간중간에 예시 한번 봤어? 종이에다 뭘 쓰는 걸 문서라고 하잖아. 그래서 컴퓨터에도 우린 지금 아무렇지 않게 쓰잖아. 그걸 다큐멘트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큐멘트를 보관하는 걸 뭐라고 해? 폴더라고 하는 거야. 폴더를 보관하는 걸 데스크탑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피지컬 월드에서 썼던 걸 버처 월드에서 그대로 갖다 에널러지에서 비유했다. 괜찮아요? familiar term. 그치? familiar. 무슨 뜻? 익숙한. 알겠니? 익숙한이라는 뜻. 얘들아, 너무 매몰되어 있지만 지금 중간중간 눈빛이 지금 살짝 매몰되어 있어. 시험 끝난 건 다 끝난 거야, 얘들아. 뭐 잘 보고 못 보고 그래. 하루 이틀 복기는 해. 복기 정도는 해. 틀린 거에 대한 복기는 무조건 해, 얘들아. 틀렸다고 그냥 나 점수 몇 점 끝 이게 아니라 복기해, 복기. 내가 못 해주면 시험지 들고 찾아와, 얘들아. 복기를 해야 돼. 무조건. 아픈데 치료를 하고 다음 경기를 나가든 해야지. 그냥 멍하니 난 왜 그랬을까? 해도 안 되는 걸까? 이런데 매몰되어 있지 마. 알겠지? 빨리 훌훌 털어버리고 PC방 가지 말고. 알겠어? 애들 놀 때 스카를 가. 한가할 거야. 핸드폰 감옥에 넣고 죽을 똥 쌀똥 해봐. 시험 기간에만 언발에 오줌 넣듯이 찍 하고 그냥 하고 말고 끝내지 말고 그냥 남들 쉴 때 미친 듯이 해봐. 왜? 남들 쉴 때 나도 쉬었고 남들 공부할 때 나도 쉬었으니까 이번에는 애들 쉴 때 나도 공부해. 그럼 돼. 괜찮아. 우리 아들 내가 영어 과외했거든, 얘들아.
3점 올랐어. 3점, 원점수는 얘기하지 않을게. 내가 진짜, 난 좀 현타 온 게 시험 기간 끝나고 아들이 울더라고, 전화 오면서. 난 솔직히 우리 아들 2회독도 못 돌려줬어. 나 일 끝나면 뭐 한 줄 알아? 제일 먼저 우리 아들 자기 전에 가서 과외해줬어, 나. 옆에서 동반이어 다 봐주고, 영영풀이 봐주고, 중딩시험 기출문제 봐가면서 같이 막 과외해줬어, 우리 아들. 근데 그런데도 2회독을 못 돌렸어. 내가 미안했지, 솔직히. 호기롭게, 야, 아빠 과외해줄게. 영어 학원에 좀 데였거든. 영어 선생님한테 많이 감정적으로 많이 혼나가지고, 영어 선생님한테 뒤어가지고 영어 학원 안 다닌다고 선포했거든. 야, 됐어. 아빠 과외해줄게. 뭐씨, 그거 가지고, 야, 내가 해줄게. 대신 아빠 말 잘 들어. 되겠어? 근데 2회독도 간신히 돌려서 시험 보냈는데, 전시험 대비 한 3점 올랐더라고. 근데, 하면서 우리 아들이 전화 왔는데 미안하다고 울더라고, 이 새끼가. 됐어, 임마. 뭐, 그거 갖고 울어. 괜찮아, 괜찮아. 슬픈 건 오늘까지만 해. 하고, 진짜 괜찮아. 그 집에 왔길래, 쌤 출근 전에 진짜 걔 우는 거 막 달래주고, 막 괜찮다고 막 하고, 간신히 출근했어, 쌤은. 그래서 오늘까지만 슬퍼해. 알았어? 대신 시험지 보고 아빠랑 했던 거, 수동태! wrote를 was written으로 써야 된대. 이거 시험에 꼭 나오니까 아침에 얘기했어. 아침에 밥 먹는데 오른쪽 귀에다 대고 wrotten은 was written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시험 문제 그대로 나왔는데 결국 is written이라고 쓰더라고. 기어이. 아무튼 여러모로 그랬어요, 쌤도. 근데 우리 아들놈도 오늘만 슬퍼하기 하고 나서 이제 일 끝나고 나서 이제 자는 아들 또 이제 괜찮아 하고 해서 내일부터 파이팅 하고 이제 했는데 진짜 그날만 슬퍼하대. 다음 날부터 다시 리셋되대. 그래서 PC방도 이번에 처음 가게 됐어요. PC방도 갔어. 보내줬어. 가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대신 아빠랑 5월달에 조금씩 하기 해가지고 좀 하기로 했어요. 니네도 같이 해. 알았어? 내가 자료 다 줄 테니까 내신 대비 자료 준비해서 내가 5월 한 2주차부터 준비할 테니까 대신 시험 범위 이런 거 있으면 바로바로 좀 알려주세요. 알겠지? 그러니까 아웃라인 정도는 내가 다 제공할 테니까 조금씩 하세요. 그거 말고도 니네 단어부터 좀 많이 정리 잘하고. 알겠지? 32번. 34번. 34번 빈칸은 역시 맨 마지막에 있었는데, 어디였니? 34번 맞나요, 이게? 34 맞죠? 이 부분. It is apparent that 명백합니다. that 이하가 to carry out functions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 명백합니다. 무슨 기회? 우리에게 성격이나 지성을 가져다 줄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성격과 지능을 우리한테 주는 기능, 이걸 하기 위해서는 주어가 동사해야 된다. 첫 문장 봐봐. 마지막 문장 빈칸의 양괄식 구조 때문에 첫 문장에 있는 주제문이 있으면 거기에 동일할 문제의 내용이 있으면 같은 말을 반복할 것이다. 즉,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양괄식 구조로 같은 말을 할 것이다. 첫 문장 볼래? 봐봐. 감각기관들이 유일한 경로야. 뭐? 소통의 유일한 경로. 뭐? 뇌와 외부 세상 사이에서의 소통의 유일한 경로야. 뭐가? 감각기관이. 오감. 오케이? 오감이 뇌랑 세상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 simply put, 분사구문 자리에 이렇게 put 나오잖아? 설명하자면 이런 뜻이야. 간단히 설명하면
뇌는요, 설계되지 않았어요. 뭐 하도록? 감지하도록. 뭐? 자신 스스로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다고. 어머, 꽃이다. 꽃 향기 좀 맡아볼까? 해서 뇌 뚜껑 열어가지고 킁킁대지 않는다고. 오케이? 이걸로 냄새 맡는 거야. 오케이? 예를 들면, 노출된 뇌는 아무것도 감지하지도 빛을, 뇌에 비추는 빛도 감지하지 못할 뿐더러 느끼지도 못해. something touching it. 그 뇌를 건드리는 뭔가에 느끼지도 못한다고. 끝. 마지막 문장 봐봐. 접목시켜봐. 우리에게 그의 특징, 성격. 어머, 핑크색 꽃이 너무 예쁘다. 노란색 꽃이 예쁘다. 향기가 좋다. 예쁘다. 찻소리 좋다. 이게 다 뭐야? 그의 특징을 가져다 주고 거기에 따른 지식을 가져다 주는 기능을 carry out,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첫 문장에서 얘기했지.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게 뭐야, 이 내용이. 우리에게 특징과 지성을 가져다 주는 기능. 그게 뭡니까? 인지잖아. 외부 세상 인지. 오케이? 그걸 수행하려면 뭐 빈칸해야 되는 게 명확하다? 뭐가 명확하다? 감각기관을 통해서 접하는 것이 명확하다. 오케이? 이해되겠어? 고얘기와의 양발식 구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격과 지성을 가져다 주는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각기관이 필요하단 말을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봐봐. We need,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속적인 인풋이 있어야 돼. 우리 감각으로부터의 지속적인 투여물을 계속적으로 필요로 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계속적으로 뭐 해야 된다고? 감각을 통해서 뭐 해야 된다? 성격과 지능을 가져다주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감각으로부터의 계속 정보가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인 거야. 됐어요? 이게 양괄식 구조예요.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똑같다는 걸 인지할 때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오케이? 인지가 안 되면 왜 얘네 두 말이 같은 말인 거지? 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접목시키셔야 돼요. 그게 모의고사 공부 방법이고 그게 내신에서 너네들 선생님들이 만드시는 보기야. 그걸 가지고 보기를 만들고 아까 자꾸 리듀스 얘기 오늘 지금 인더공고 문제 봐가지고 리듀스 얘기만 하게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플러스의 내용이 거기 떡하니 있는데 뒤에 리듀스가 앞에 리듀스가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단어가 나와줘야 레지스턴스가 나와줘야 리듀스랑 합쳐서 어셉턴스가 되는 거야. 그런 거에 대한 인지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단어에 대한 인지. 그냥 이게 이 단어구나. 그냥 1차원적으로 뜻만 가지고 내용만 접근하시면 딱 6, 70점대야. 내용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면. 고비야. 고거. 37번도 한번 볼게요. 순서. 결론이라는 거에 이 지문 좀 난도가 있었어요. 이거 실제로 내신 대비해서 많이 나왔던 지문이야, 얘들아. 작년에. 이 지문이 지금 순서 추론으로 풀기엔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거 다른 문제로 변형시키기에 너무 좋은 문제야. 하나의 결론에 대한 이유는 아주 가능성이 없어요. 포함될 가능성. 어디 안에? 하나의 주장 속에 포함될 가능성이 없어요. 무슨 얘기야?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언급할지라도 진술할지라도 어떻게? shorthand, 짧게 단축시켜서 진술할지라도 그걸 분석적으로 봤을 때 복잡한 상호관계야. 뭐에? 많은 생각과 암시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떤 한 결론을 도출했을 때 그 도출된 결론에 대한 이유가 하나뿐이지 않다고. 뭐 감기를 예로 들게. 감기가 얘들아 그냥 찬 공기 마셔서 그래서 감기가 걸린 게 아니야. 마침 내 면역 기능이 좀 떨어져 있던 상태. 손발도 마침 또 안 씻었어. 그 안 씻은 손으로 뭘 먹었어. 병균 다 들어갔어. 그래서 몸이 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마침 또 춥기도 하다 보니까 콧물 훌쩍거리다가 감기가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감기는 하나의 이유만 가지고 걸리는 게 아니야. 그 얘기예요, 지금. 어떤 한 결론을 도출할 때 그 이유는 하나의 주장 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없다고. 즉 무슨 말이야?
아무리 우리가 그걸 짧게 얘기한다 쳐도 그게 많은 생각들과 암시들의 상호작용, 그것도 복잡한 상호작용의 일환이다라는 얘기인 거야. 됐어요? 한 결론에 대한 이유는 여러 생각과 주장이 한데 모여 있는 것이다. 첫 번째 문장, 뭐가 없니 얘들아? These two ideas 했을 때 이 ideas를 여기 있는 거 갖다가 그냥 갖다 붙이시면 안 돼. These two ideas는 전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더라? 예시로 얘기한 두 개의 소재가 있어야 돼. 오케이? 얘는 these two ideas는 앞에서 얘기한 두 개의 소재를 얘기하는 거야. 얘는 지금 소재를 얘기한 게 아니야. 그치? 그냥 일반화로서 정의만을 얘기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these two ideas에 대한 정보가 없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생각과 결론들 사이에서의 연관성이 명백해 보이겠지만 그 추론이라는 것의 목적 자체는 뭐다? 명백하다는 것을 피한다는 것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B번에 but 나왔는데 앞에서 박스글 다음 내용에 이어질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셔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한 분석, 뭐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분석, B번의 상황에 대한 언급이 박스글에 있었니 없었니?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와 B는 전적으로 these 명사, the 명사에 대한 부재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C번의 이 문장이 박스글의 마지막 내용과 똑같다는 걸 좀 인지해 두셔야 돼요. Must be broken down into a chain of more precise premises. 정확한, 더 많은 정확한 전제 조건의 연속체, 연결고리 속에 쪼개져 있어야만 합니다. reason은 하나가 아니라 뭐라고? 많은 생각과 암시라고. 그게 박스글에 있었지.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얘들아? 정확한 전제 조건들의 연결고리 속 reason은 하나가 아니라 뭐라고? 쪼개져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many ideas and implications를 말하는 거야. 오케이? 똑같은 얘기의 반복이야. 문장이 끝나고 다음 문장이 아무런 연결사 없이 시작이 된다? 같은 말 반복. 박스의 마지막 내용의 반복을 얘기한 건 C의 첫 문장이었어. 그리고 나서 예시를 바로 듣는데 그 예시가 뭐야 얘들아? Chained at University Education. 교육이, 대학 교육이 공짜여야 한다. 모든 호주인들에게는 공짜여야 한다는 주장이 might be supported by the reason. 이 이유에 대해서 지지받을지 몰라. 뭐? 경제가 이득을 받아. 누구로부터? 교육을 잘 받은 호주인의 인구로부터. 그러니까 이 얘기인 거야. 야, 우리 호주 사람들 대학까지 무상교육하자. 왜? 아니, 우리 호주를 지탱하는 경제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야? 대학 이상 공부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 호주 경제가 버티는 거니까 야, 우리 호주 사람들 그럼 다 교육, 대학까지 공짜로 보내게 하자. 그럴싸하지? 근데 지금 이 예시는 뭐에 대한 예시야, 얘들아? 한 개의 결론에 따른 한 개의 이유만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치? 필자의 주장은 뭐야? 한 개의 결론에 대한 이유는 한 개가 아니라 뭐다? Many ideas and implications라고. 그치? 그러면 이거에 대한 뭐가 필요해? 반박이 필요하잖아. 그치? 그걸 누가 해주고 있어? B가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분석, 뭐에 대한 상황? 대학 교육 받은 사람들 덕분에 호주 경제가 지탱하는 거니까 호주 사람들 다 무상교육 대학까지 하자라는 그 상황의 분석이 clearly expressed in the one statement, 단지 그 하나의 진술만으로 명확하게 표현이 된 걸까요? 라고 해야 돼? 아니요 라고 해야지. 그치? 그래서 정답이 C, B, A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여기서 two ideas and conclusions는 앞에서 얘기했었던 요겁니다. 대학 무상교육에 관련된 얘기 어딨노? 여기 university와 free education while reasons introduce는 새로운 생각들, 즉 경제적 이득과 well-educated population 이렇게 두 가지 같은 생각과의 연결성이 명백해 보이는 것이고 그 추론의 목적은 그 명백하다라는 생각을 피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오케이. 38번, 9번은요,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이제 집중력이 떨어질 때가 됐네요. 사실 38번은 되게 명확했어요. 이 방향성이 명확했고, 미그레이션 소재가 되게 명확했어. 그러니까 미그레이션 자체가 또한 뭐가 될 수 있다? 솔루션이 될 수 있다. 플러스가 될 수 있다. For many pre-existing problems. 많은 이전에 존재했었던 그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이 또한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but 뒤에 나왔어요, 얘들아. but 앞에 내용은 뭐가 나와야 돼? 문제점, 마이너스. but 뒤에는 플러스가 나와줘야 돼.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 이주, 외국에서 들어온 이주, 플러스 마이너스. 아주 대중매체나 과학적 문헌에서 뭐라고 인지되고 있어? problem이나 crisis, 위기라고 말해지고 있어. 미그레이션은 거의 항상 보고되어지고 있다. 이런 곳에서 마이너스라고 보고되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이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정이 돼. 뭐? 이게 다 마이너스죠. 도시를 과밀화시킨다. 노동시장을 막히게 한다. 가난을 증대시킨다. 다 마이너스죠. 그죠? 또 다른 가정은 뭐야? 대부분의 이주가 비자발적이다. 뭐 때문에 일어난 거다? 자연재앙. 사람이 만든 그런 재앙으로부터 달아나는 사람들인 비자발성을 띠고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얘기. 그러면 1번 다음 내용은 현실은 하지만 하지만 있으니까 흐름이잖아. 방향 꺾어야지. 하지만 현실은 좀 더 복잡하대.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기 전에 요 현실이 복잡하다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지기 전에 앞에 엄연히 마이너스다라는 얘기가 끝났으니까 거기에 대조격은 복잡성 뭐의 방향성을 띠겠다는 거야? 플러스의 방향성을 띠겠다는 거겠지. 그치? 그걸 보고 가시자고. 많은 이주민들은 단순히 추구하고 있어. 더 큰 경제적 기회를. 이걸 뭘로 봐야 돼? however 봤으니까 플러스로 보셔야 돼. 오케이? 그리고 나서 물론 of course 이건 이따 설명. 물론 migration이 can and does create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마이너스를 만들기도 해요. 이 말인 거지. 오케이? 물론 저 이주민들이 사회적 경제적 문제점들을 만들기도 해요. 예를 들면 자 그럼 이 예시는 뭐에 대한 예시여야 돼? 마이너스에 대한 예시가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방금 읽어 논리적 단절이 저 2번에 없으려면 그치? 그럼 3번에 없으려면 예를 들어 outmigration 나가는 이주는 재분배를 해줘요. 노동자들을 어디? 장소로부터의 노동의 공급의 장소의 노동자들을 어디로? areas 위치로 어디 장소? There is greater demand and more opportunity. 더 큰 수요와 더 많은 기회가 존재하는 지역 쪽으로 재분배를 시켜준대. 노동 공급의 재분배니까 한 곳에 과밀화되어지 않게 분포도를 좋게 만들어준다는 거잖아. 그러면 for example 뒤에 나왔었던 내용의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얘는 플러스야.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주게 된다. 여기에서 뭐가 생겨? 논리적 단절이 생기는 거라고. 여기에서 팁 하나. 이거 윈터스쿨 때도 한번 했었던 거야. 우리 겨울방학 때. 오브 코스나 yes 같은 표현들 있잖아. 그치? 물론, 맞습니다. 이런 표현들. 그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는 우리가 예외를 말할 때 써요. 정규는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좋아해요. 짜장면만을 먹어요. 물론 뭐도 먹겠죠? 짬뽕도 먹겠죠. 오케이? 저 왜 그러니? 하지만 정규는 뭘 먹어야 돼? 짜장 짬뽕. 얘들아 괜찮니? 얘들아 지금 요거에 관심 있니? 스커서 어디 있어?
다시. 정규는 짜장면만을 먹어요, 중국집에서. 물론 짬뽕을 먹을 때도 있죠. 하지만 웬만해선 뭘 먹어요? 짜장면을 먹어요가 들어가요. 여긴 짜장면이 들어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 장치가 어떤 장치야? 이 방향성을 유지시켜주는 데 있어서의 변수를 집어넣는 장치야. 여기도 마찬가지지. 결국 마이너스를, 하지만 플러스를 가져다 주기도 해요. 물론 마이너스가 있기도 하겠죠. 하지만 뭐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와줘야지, 뭐 뒤에. 그게 누구야? 박스글. 그치? 솔루션이 되는 거죠. 솔루션. 그 솔루션이 뭐다? for example 뒤에 있는 노동의 재분배다. 이게 문장 간의 연결성을 니네가 한글말로 내뱉을 줄 알아야 돼. 통함기는 아니더라도, 오케이? 글의 흐름 정도는 이해하고 계셔야 돼. 절대적으로. 오케이? 자, 오늘의 마지막. For this reason, 인과라고 체크해 두세요. For this reason, 인과.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래서라고 하면 돼. 많은 나라들이 선호해, 사용하는 것을, 금은 다른 자재들을 is inherently, 본질적으로 공급상 제한이 있는 돈보다. 앞에 원인이 있겠죠. 그 때문에 나라들이 금을 사용한, 금이라고 퉁칠게. 금을 사용하는 걸 선호한대. 그래서. 빨리 갈게. 돈의 문제는 정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돈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다? 데비하다. Those who run the government,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항상 직면하게 돼. 유혹을. 더 많은 돈을 만들고 그 돈을 쓰겠다라는 유혹에 직면을 하게 돼. 정부가 돈을 직접 만드니까. 그게 고대 왕이든 현대 정치가든 간에 이 돈 만들고 쓰고 싶어 하는 것은 계속해서 발생이 돼. 수세기 동안. 뭘 이끌면서? 인플레이션을 이끌면서. 얘들아,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경제 주제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야. 물가 상승이 아니야. 화폐 가치 하락이야. 오케이? 물론 더 똑같은 얘기긴 하겠지만 명확한 건 화폐 가치 하락이 먼저야. 많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을 일으켜 뭐에 뒤따르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따르게 되는 그런 어떤 사회적 문제, 경제적 문제를 일으키게 돼. 바로 방법이야. 그게 deprive A of B죠. A에게 B를 뺏는 거야. 다시 뭐라고? A에게 B를 뺏는 거라고. 지금까지 2번 앞에까지는 무슨 내용이야? 정부가 돈을 많이 만들어서 그걸 쓰려고 하다 보니까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된다?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그것은 뭐가 돼야 돼? 앞에서 얘기했던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겨난 문제들이잖아. 인플레이션의 문제는 방법이야. 어떤 방법? 정부에게서 힘을 뺏는 거야. 어떤 힘? Expand the money supply. 돈의 공급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힘을 뺏는 거래. 잠깐만. 여태까지 돈을 확장한다는 얘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걸 뺏는데. 그럼 돈의 공급을 많이 만드는 게 아니란 얘기잖아, 얘는. 이거의 논리적 단절을 가져가셔야 된다고. 그냥 영혼 없이 텍스트를 번역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앞에서 말한 내용을 부연 설명할 건데 정부에게서 돈 공급의 확장 힘을 뺏는 거래. 그럼 여기서 논리적 단절 생겼잖아. 같은 말이 아니잖아.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럼 시험지 들고 집에 가서 100번, 1000번을 읽어서라도 알아내. 그걸 니네가 해야 돼. 시험장에서 시험지 보고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니네 몫이라고. 근데 이거 시험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봐. 또 물어봐. 이해될 때까지 물어보라고. 나 써먹으라고. 그게 내가 있는 이유잖아. 이 공간에서. 안 그래? 그냥 멍하니 있다가 그냥 친구랑 장난 좀 치다 가지 마시고. 그게 나잖아. 그지?
지랄 발광을 해야 돼, 얘들아. 어떻게 해서든지. 대충 살지 마. 인생 진짜 대충 돼. 알겠어? 오늘 이게 나의 마지막 말이에요. 정답? 2번. 다르다는 거 빨리 공부하시고요. 내일 오전 10시에 볼 수 있는 학교들 다시 한번 공지하겠습니다. 신성은 지금 없고, 배경, 아까 어디였죠? 배경, 양명여고, 인덕원까지인가요? 신성, 양명여고, 평촌고 없고 지금 인덕원고, 배경고 이렇게 내일 아침 10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재야, 옷 좀 꺼줘.